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영동고 1학년 그리고 2학년의 전임을 맡고 있는 전임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25년에 영동고에 자녀분들을 입학시키면서 영동고는 국어가 얼마나 어려울까, 또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하나, 이런 의문들, 고민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제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 학원에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고3들 정시반도 동시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은 사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은, 영동고가 마침 정시 위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시에 익숙한, 정시의 전문가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 때문에 제가 영동고 수업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제 이 학원에 오기 전에는 주로 대치동에서, 어머니들 그 1타 강사 선생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티처스에 나오는 정승재 선생님, 그런 분들 저희가 보통 1타 강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국어에도 1타 강사가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메가스터디의 김동욱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대성마임에게 김승희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제가 직원으로서 일을 5년 넘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강동구에서 가장 큰 학원인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라는 학원에서 배재고 같은 자사고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영동고 시험의 특성과 그리고 그 특성에 맞춘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동고만의 시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모든 일반고들과도 영동고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제일 밑에 있는 이 부교재 활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즘에는 교과서 내용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교과서 외의 다른 프린트물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영동고는 아예 프린트물 수준이 아니라 부교재를 아예 써버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정통식문을 받게 되신다면은 100% 요 세 권의 책들을 이제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의 바이블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문법은 국어 문법의 원리라는 책, 그리고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개정판인 풀수록 독서 기출문제집, 이렇게 세 권을 사라고 안내를 받으실 것인데, 지금 벌써 필기하거나 기록하실 필요 없어요. 가정통신문에서 나올 때 그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조리 다 고3 난이도의 책들이라는 거예요. 문학, 문법, 독서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원래 고3용 책입니다. 근데 고3용 책을 고1 때 내신용으로 영동고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고3 난이도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만이 겪게 되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문학, 독서, 문법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1학년이니까요. 1학년이라서 문학과 문법만 하거나 혹은 문학과 독서만 하는 식으로 조금 배분을 조금 평등하게 하는 편인데, 이 학교는 모든 4번의 1학년의 시험 전부에 문학, 문법, 독서가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쓰기는 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교과서 진도를 제외하면은 매년 시험 범위를 부교재 안에서 다른 지문들로 선정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과서도 바뀌게 되었죠. 즉,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지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학생들은 더욱더 큰 새로운 지문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지문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체 합치면은 한 번의 시험에 8에서 12지문 가량을 배우게 돼요. 문학만 그렇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4지문씩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은 매년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문은 고3 난이도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학도 많고 독서도 많다면은 문법이라도 시험 범위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어 내신을 대비할 때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편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널널하게 공부를 한다고 쳐도 영동고에 한해서는 8주 동안 내내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만 하다가 바로 직전 보충하고 시험 치러 가는 경우가
시험 치러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또 시험 범위가 넓으면은 시험 문제라도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도 너무 어려워요. 단순한 암기형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완전히 수능형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 편인데 그 이유는 학교에 수능 출제위원을 하셨던 전문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지 학생들은 첫 시험 치고 울고 오는 학생들까지 있어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영동고 남고잖아요. 남고인데 시험을 치고 울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또한 외적 단서를 제공하는 보기가 출제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실제 부교재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왼쪽은 부교재의 지문이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실제로 맞닥뜨렸던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부터 고야라는 시 자체가 어려운 내용인데 심지어 보기는 더 어렵게 써져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백석의 고야는 다양한 인물들이 펼치는 삶의 행위가 서술되고 있는 서사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한 독립적인 서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일종의 모자이크 형식인데 각 장면을 확대 강화시키는 동시에 부분적 상황의 정서와 의미를 중시하는 독특한 서사 구조의 특성이 있다. 이쯤에서 학생들이 머리가 터졌습니다. 아, 안 될 것 같아. 나 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기 내용만 읽기에도 시간도 빠듯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학원에서 이런 지문, 이런 보기가 어려운 지문들을 미리 보기 내용을 포함한 선지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사실상 영동고에서 문제를 거의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영동고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50점대가 평균이에요. 다른 학교는 그래도 한 70점, 60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동고는 50점이 평균이고 60점만 나와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문법의 부교재 사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문법은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부교재 나왔던 지문이고 오른쪽은 실제 이걸 바탕으로 한 문제인데, 왼쪽 오른쪽 잘 비교해 보시면 보기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즉 부교재에서 배우는 문제들이 수능 문제라서 어렵지만은 한 번 제대로 풀고 익혀놓고 나면은 그 보기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법은 착실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영동고에서는 점수가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독서 지문인데 왼쪽 보시면은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적혀 있죠. 어머니 여기에 고1이나 고2가 안 적혀 있으면 무조건 이건 고3 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지문 내용만 보셔도 CDS 프리미엄, 채권이 어쩌고, 채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채권의 발행자는 뭐를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살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문학처럼 보기가 너무 크고 길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CDS 얘기를 하는 척 하다가 해지 목적의 CDS라고 완전히 지문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을 시작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작년 문제 중에서 제일 최악이라고 느꼈던 문제인데 해지가 뭔지를 학생들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은 주식 해보셨으니까 해지가 뭔지 아시죠?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CDS 프리미엄 채권 하나를 알기 위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개념까지 미리 익히고 가야만 풀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배점도 1점 1점인데 어머니 이거는 1점짜리 문제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시험이 100점 만점이 아니거든요. 한 번의 시험이 25점 만점이에요. 그러면은 30문제를 치는데 25점 만점에서 한 문제가 1점 1점짜리다 하면은 굉장히 배점이 높은 문제가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비문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부교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나왔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총 11작품이 나왔고 교과서에서 5지문, 부교재에서 6지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쉬운 지문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비 없이 의문의 변동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다 나왔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4지문 나왔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뭘까요?
쉽지 않다죠. 어렵다. 영동고는 어렵다. 국어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동고에 들어간 학생들은 각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이 만점이 아닙니다. 25점이 만점이고 1년간 4등분 해놓은 상태에서 1년 다치고 나면 그 점수를 총합해서 100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아예 없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서술형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객관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 전체 30문제 중에서 문학과 독서 그리고 문법이 마지막 6문제만 차지하니까 나머지를 문학과 독서가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겠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에서 너무 보기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문학하고 독서 다 읽고 푼 시점에서 시간이 끝나버려요. 시험 시간 50분이. 그래서 문법은 열심히 공부해 놓고서도 3문제도 손대지 못하고 다 찍고 나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문법부터 풀고 혹은 원래부터 애초부터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읽지 않아도 전부 다 머릿속에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어려운 보기 문제가 전체 30문제 중에서 무려 17문제나 나오니까 보기는 새로 읽어야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느꼈겠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모자라고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춘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학, 문법, 비문학 모듈이다. 어떤 학교보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연계작품까지 전부 다 자료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이해를 하도록 시킬 거예요. 또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부교재가 수능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수능 수준의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거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온 기출, CDS 프리미엄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해치, 제가 가능한 한 상상력 모두를 발휘해서 학생이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뭐든지 대비할 수 있다에 맞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대비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영역을 대비하는데 영동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내신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수능 공부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동고 학생들은 1학년 때 설령 점수가 잘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2학년 들어갈 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해 봤더니 내신보다 수능이 더 쉽잖아.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사실상 전 영역을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누적이 되는 건 좀 옛날 얘기인데 그게 경년제로 누적이 되는 편이라서 올해는 제 생각에 누적이 좀 될 것 같아요. 누적되는 거 굉장히 학생들은 어려운 얘기겠죠. 그리고 고1 때 전체 고3까지 배우는 모든 문법의 내용을 학생들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애초에 시험 범위가 전체 내용이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 못 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올해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 아시죠? 문법도 무조건 쳐야 되는데 최소한 영동고 학생들은 문법에 있어서 1학년이 끝나는 순간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혹독하게 단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길고 낯선 보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출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봤던 지문은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도 왜 풀어봐야 되냐? 이런 정도의 보기, 어려운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연습은 할 거예요. 매 시험을 만만하게 보고 정복하지 않는다면은 영동고에서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동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해를 할 때까지 제가 완벽하게 이해 그리고 응용에 걸맞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매주마다 복습 테스트를 칠 겁니다.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앞에 배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 또한 그 시험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채점하고 제가 직접 오답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독서가 많이 모자라구나 하면은 제가 독서를 따로 보충할 수 있는 자료도 배부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동고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머님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사실 문법 공부는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하루라도 일찍 저희 학원에 보내셔서 문법부터 그리고 문학, 독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 지금까지 영동고 전임 강사 신동욱이었습니다.